영화에서 나오는 핸드폰 번호는 보통 555로 시작하고 뒤에 4자리 번호가 나옵니다. 알고 있었나요? 수십 년 전 핸드폰 번호는 교환명이라는 용어로 알려진 지리적 명칭의 첫 2글자를 딴 숫자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에 있는 94000이라는 번호에 전화하고 싶다면 먼저 교환명인 73을 누른 다음 94000을 눌러야 합니다. 숫자 7은 키패드에선 알파벳 PQRS를, 숫자 3은 DEF를 의미합니다. 숫자 55와 일치하는 교환명은 찾기 어려웠어요. 5는 알파벳 JKL을 상징하는데 이 글자들을 연속으로 나열해 구성할 수 있는 희귀한 지명 중 하나는 바로 클론다이크입니다. 그 결과 이 숫자 조합이 자주 사용되는 일은 없었고 결국 클론다이크 5는 영화판으로 넘어가기 전 회사 광고용 숫자로 변했어요. 그 후 결국 지역 코드가 생겼고 교환명은 사용이 중지됐어요. 하지만 숫자 555는 오늘날에도 헐리우드에서 사용되고 있죠. 미국의 북미 번호 계획국은 핸드폰 번호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중 555-0100번부터 555-0199까지는 헐리우드에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어요. 영화를 본 팬들이 더 이상 스크린에 나온 번호로 전화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방지해줬죠. 핸드폰은 기존의 벽돌급 두께에서 종이처럼 얇게 생산되고 있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심카드만큼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심카드의 역할은 사람들이 합법적 가입자로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 사용자가 그들에게 주어진 핸드폰 번호로만 기지국과 연결되는 것이죠. 심카드에는 2가지 유형의 정보가 저장됩니다. 하나는 국제 모바일 가입자 구별자, 그리고 하나는 인증 키입니다. 이 둘은 여러분의 핸드폰과 네트워크 사이의 비밀 수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핸드폰을 인식하고 확인하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이제 핸드폰 기기에 실제로 프로그램될 수 있는데 몇몇 핸드폰 회사들은 그들의 최신 모델에 이 심카드를 추가하고 있어요. 전자 심카드는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로 다시 프로그래밍 될 수 있지만 핸드폰에서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핸드폰 브랜드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보통은 심카드를 빼서 새 기기에 넣는데요. 전자 심카드의 경우 기기를 바꾸려면 꽤 복잡하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해외에 있을 땐 로밍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핸드폰을 추가로 휴대해야 할 겁니다. 이 시스템이 더 널리 퍼지려면 핸드폰 제조사와 통신사 둘 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이 예전만큼 멋지지 않다는 것도 느낄 거예요.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어떤 어플들은 용량이 커지고 기능도 늘어납니다. 핸드폰의 운영체제를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업데이트에 새로운 디자인이 추가되는데 이 탓에 오래된 기기의 경우 속도가 느려집니다. 업데이트가 나오면 바로 실행하지 말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걸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업데이트 중 20%는 초기 단계에서 불안정함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랑 비슷하네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직접 시험하도록 두고 보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알게 될 공산이 커요. 마치 악어 연못이 안전한지 미리 한번 시험하는 것과 비슷하죠. 제가 해보라고요? 괜찮아요. 먼저 하시죠. 핸드폰이 업데이트를 자주 요청한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핸드폰이 점점 구식이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핸드폰을 항상 업데이트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보안과 관련이 있어요. 가끔은 의심스러운 문서를 실수로 다운받기도 하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핸드폰의 하드웨어가 구식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가던 뭔지 모를 프로그램을 식별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원치 않는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핸드폰 업체들이 핸드폰 보호라는 명목으로 새 업데이트라는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하지만 단지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기존 버전의 버그를 수정합니다. 또한 핸드폰과 새 프로그램 및 기어와 잘 호환되도록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은 매우 중요한 핸드폰 보안 기능입니다. 핸드폰을 해제하려고 할 시에 카메라를 보거나 지문을 이용하면 핸드폰은 여러분이 미리 저장해둔 정보와 방금 받은 정보를 비교합니다. 애플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지문으로 잘못 해제될 확률은 5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얼굴 인식의 경우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열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제가 엉덩이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 확률은 5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연구원들은 이 보안 기능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한 번은 가짜 지문을 만들어 핸드폰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이 들었다고 하네요. 안면 인식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한 컨벤션에서 개발자들이 얼굴 인식 기능을 조작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2분도 채 안 걸렸어요. 그들은 잠을 자고 있는 누군가의 핸드폰과 안경을 몰래 가져왔어요. 그리고 눈을 인식하는 부분에 테이프를 2개 붙였어요. 그 후 핸드폰 화면을 켠 채 본 주인의 얼굴에 갖다 댔더니 해제됐어요. 핸드폰 배터리 폭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원인을 알려드리죠. 엔지니어들은 리튬 이온 전지를 핸드폰에 이용합니다. 가볍고 많은 용량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배터리의 양끝 쪽에는 정극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음극이라고 하고 양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이온으로 충전된 정극은 양극이라고 부릅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면 리튬 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죠. 이온이 이동할 때 양극과 음극은 절대 서로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정극의 접촉을 방지하는 플라스틱 시트가 있어요. 이 플라스틱 분리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음극과 양극이 서로 만나게 되면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불이 붙거나 폭발하게 됩니다. 배터리의 디자인이 허술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핸드폰을 열원 근처에 둬도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때조차도 분리기가 손상되면서 양 정극이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핸드폰 배터리는 자주 폭발하지 않아요. 분리형 배터리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구형 핸드폰 안에 있던 이런 작고 두꺼운 배터리는 대부분 직사각형이거나 사각형 모양인데 이 덕에 연결 및 제거 작업이 보다 수월했죠. 요즘 핸드폰 중 몇몇엔 더 특이한 모양이 있는데 L자형 배터리가 그 예입니다. 일체형 배터리는 핸드폰을 더 우아하게 만들었어요. 제조사들은 핸드폰 뒷면을 보호하던 저렴한 플라스틱을 금속이나 유리 재질로 교체했어요. 고정된 배터리는 핸드폰이 더 얇고 견고해지는데 한몫했어요. 이 덕에 방수 핸드폰이 개발되기도 했어요. 개방된 틈이 적을수록 물과 다른 불순물들이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분리형 배터리는 더 많은 내부 공간을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일상에서 받을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보호벽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거든요. 이제 그 공간이 비게 되자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은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무선 충전, 스피커, 지문 센서 등이 다 핸드폰 안에 무리 없이 내장되게 되었죠. 배터리 모양도 특이해졌지만 노치 있는 화면도 등장했어요. 이건 화면이 아닌 작고 검은 부분인데 여기에 전방 카메라와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디자이너들은 이미 있던 기능들을 포기하지 않고도 핸드폰 디스플레이 면적을 늘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치와 함께 배터리 정보와 신호 강도, 시간 및 기타 정보를 화면 한쪽에 띄웠어요. 이로 인해 핸드폰 회사들은 더 길고 테두리 없는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이건 마케팅에도 도움이 됐어요. 큰 화면의 핸드폰은 더 판매하기 쉬우니까요. 언제 한번 전화 주세요.